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전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섹터 강세를 만들어 왔죠. 최근 2개월 동안 평균적인 상승폭들을 살펴보면은 무려 50에서 100%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 원전 섹터입니다. 물론 오늘자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조정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원전 섹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할 때가 됐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잡아드릴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그 한 종목도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심장부에 K 깃발을 꽂았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아래 보이는 사진은 유럽 원전의 사진인데, 유럽은 전체적으로 원전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각축전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압력으로 이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뭘 만들어준다? 단기적 상승으로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매도 압력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에 관련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흐름이 현재 변화하고 있다. K 깃발을 드디어 꽂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전 섹터 관련해서 대시세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죠? 천천히 이 내용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들 해석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귀로만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한국 원전이 마침내 유럽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팀코리아가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에서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무려 26조 원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을 했다. EPC라는 키워드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일단 의미가 크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는 첫 번째 사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유럽 공략 우리나라는 올해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지금 25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원전 섹터가 트럼프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거는 단기 이슈 부각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다. 원전 섹터들 종목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 여전히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예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서익의 구매 시공은 물론 시운전과 핵 연료 공급까지 어디가 주도한다? 팀코리아 한국이 주도한다. 29년 30년 착공 36년 37년 준공이라는 온타입 온버짓 로드맵을 제시해서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평균 29년부터 37년까지 앞으로 거의 장장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메가사이클 원전 관련해서는 메가사이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향후 추가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테멜린 3, 4호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도 26조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금 체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획득을 한 상태고 여기에 이어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장기적인 이슈 위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또 대기 중이란 거예요. 물론 입찰 과정은 험난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보다 원전 관련주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나왔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 APR 1400 설계가 자사기수가 동일하다. 이거 작년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죠. EDF는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달 한미 원전 수출 협력 원칙으로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꼭 자기들이 안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로열티를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고, 자, 이 부분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 발 뺐죠. 그리고 체코 행정법원은 자, 6월 4일이면 최근입니다. 자, EDF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의 원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장애물, 모든 장애물이 지금 악재로 이제 산재에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작점이다. 지금 현재 고점 갱신을 해가고 있는 모든 원전 섹터 관련 종목들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번 수주, 자, 체코 수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체코 수주. 자, 동유럽 전체가 K 원전을 잠재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한수원을 기점으로 팀코리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앞서 말씀드린 메가사이클, 자, 그리고 관련주들의 이런 점상 랠리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적으로 분위기 엄청나게 좋죠. 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 5천 시대, 지금 벌써 3천 찍었어요. 3천. 자, 앞으로 지수 관점에서만 봐도 70%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 랠리를 누가 주도할 거다? K 원전이 주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원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후에 이 세 개 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한국의 수주 러브콜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이번 체코 수주권은 단순히 20조 규모의 수주가 아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다라는 키워드를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포인트는 오로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다른 내용이 또 나와요. 변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간의 눌림목 속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후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정식 조사가 시작이 되면 자, 디테일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된 거를 뒤엎는 게 아니고 세부 조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 정도다. 자, 그리고 프랑스 EDF가 제기한 이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가처분 관련해서 자, 모두 다 한국의 편에 이미 한국의 손에 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면은 해외에서 인정받은 K원전 표준은 SMR, 자, 이거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던 거죠. 차세대 기술 수출에도 자, 청신호가 들어온 거다. 자, 지금의 원전뿐만 아니고 자, 이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K원전이 계속해서 자, 수주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전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 이런 상승 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거듭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끌어올려가기 위해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오늘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자, 상승하는 흐름을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자, 하락을 할 때에도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이런 파란색 캔들이 많다. 자, 파란색이 많다라는 거는 자,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장중에 단타하시기 때문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갈만 한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 전환 금방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6월 17일 오후 2시 33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로킷 헬스케어 보내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로킷 헬스케어 자,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19%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19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수익이 자,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자, 그런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씩만 거래하셔도 자, 매일같이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익 가지고 뭘 합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거 많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 자, 비중 덜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현금으로 뭘 한다? 종가 베팅 종목에 투자금 확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달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키스 전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다 같이 자,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렸을 때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 자, 이런 고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키스 전자,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이 종목은 11.9%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11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수익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100만원씩만 거래에 참여하셔도 최소 10만원 이상씩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이죠. 자, 통상적으로 종가 종목은 3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솔트룩스로 드렸는데, 자, 매수가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솔트루스의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9.5%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셨을 때, 자, 9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수익이 매일같이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고, 세 종목이 부담되시면은 한 종목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 분명하게 바뀌어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2달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종목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자, 양전환 꼭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원전 관련해서 자, 내용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수원 세계 최대의 원자력 학회, 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겁니다. 여기서 미국 원자력 학회 연례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한국 원전 기술 위상을 알렸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은 자, 유럽에 기반한 포인트였고, 자, 여기를 시작으로 자, 유럽을 우리가 공략하고 점령을 할 거다. 자, 이런 관점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유럽보다 더 크게 글로벌하게 자,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통한다는 얘기죠. 자, 미국 시카고에서 자,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자, 날짜로 따지면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밤까지 열리는 거죠. 여전히 진행 중인 내용이다. 자, ANS 미국 원자력 학회 연례대회는 세계 주요 원자력 강국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대 규모 학회예요. 학회. 자, 한국 수력 원자원, 자, 한수원은 자, 이 학회에서 체코 수출 모델인 APR-1000, 자, 당연히 이번에 성공적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자, 이번에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죠. 자, 말 그대로 SMR에 대한 내용이 오픈이 됐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원전 기술의 경쟁력, 자, 이미 체코로 이미 검증이 됐고, 자, 그리고 SMR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자, 이번에 입증을 했습니다. 자, 한수원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APR-1000 같은 경우는 자, 유럽의 규제 그리고 체코의 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다. 이미 두코바니 5,6호기 계약의 핵심 모델로 채택이 됐죠. 자, 이번 학회에서 한수원은 APR-1000은 유럽 시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로 소개를 했고, 자, 이 학회에 참여를 했던 다른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나라들이 이 표준 설계를 해당 국가들의 자, 이 원전 표준으로 자,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체코 수주에 이은 추가적인 수주도 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된 이 소형 원자로 자, SMR, ISMR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소 플랜트처럼 전력 수요 변동이 큰 산업 인프라에 맞춰 설계가 됐다. 자, 데이터 센터 하면은 키워드, 핫한 키워드죠. AI를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를 자, 필요로 하고, 자, 이거를 크게 만들려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자, AI 파리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원전이 계속해서 현재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지금 K 원전이 현재 넘버 1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25년도 들어가지고 이 원전 섹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메가사이클의 초입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수원이 제시한 SSN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SMR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 지역, 난방, 수소 생산을 통합하는 청정 생태계를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SMR만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당신네들 국가의 도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자, 이렇게 크게 청사진까지 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청사진이라는 얘기인데, 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슈 부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시티 도입을 하는 국가들은 원전 도입을 다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친환경도 같이 부각이 된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또 보시면은 미국, 유럽, 영국 기관과 공동 시험론 구축. 미국에 대한 내용, 유럽에 대한 내용 모두 다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글로벌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연료주기 개발 같은 구체적 협력 구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화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이슈 부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 대놓고 현재 힌트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를 통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대표단과 추가 협력 논의를 진행을 했다. 자, 이 세 개의 국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서도 한번 또 말씀드렸죠. 결국에 추가 수준은 여러분들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25년부터 26년은 원전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갈 거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역외보조금 규정 그리고 SMR 표준 인증이라는 잠재적 규제 리스크는 있는 상태지만 진행하고 있던 바카라 원전은 예정보다 앞당겨서 완공을 했고 그리고 예산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학기에서 추가적으로 검증된 이 R&D 역량, 결국에는 K원전 우호적인 방향으로 모든 리스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리스크로 단기적으로 주가 관점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수의 기회로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이 뜬다. 이러면서 ETF도 무려 매수 규모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투심이 뜨겁다라는 얘기죠. 뜨겁다. 근데 제가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눌림으로 나타나 줄 거고, 근데 이 눌림은 제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ETF의 이런 1조 돌파 분위기, 우리는 이 분위기에 순응하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메가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초입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은 시장 전문가들은 국책방산 수주 특수선 발주, 원전 플랜트 수출이 이어질 경우, 이거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죠. 이어질 경우이기 때문에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ETF에 추가 자금이 유입되며 중장기 투자처로 부각이 될 거로 전망이 된다. 원전 섹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승할 거란 얘기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관련주를 보시면은 태웅도 있고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20일 동안 수익률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20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무려 100%, 90%, 80%, 70%, 68%, 거의 평균 70에서 100% 초대박 수익이 난 거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메가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태웅의 월봉을 보시면 어떻죠? 지금 이제 윗꼬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매물 압력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술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앞전 매수세를 아직 돌파를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전의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고 바닥에서부터 터져줄 때 이 구간을 뛰어 넘어주는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급등하고 있죠. 근데 앞전에 이 구간을 뛰어 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나오고 매수 기회 충분히 줄 거다. 굳이 급하게 추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현대건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가는데 거래량도 지금 계속 터져주고 있죠. 그리고 앞전에 상승을 시작했던 이 구간에 지금 맞먹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과 폭발 요만큼 올라갔던 이 거래량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차이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올 자금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자, 이 원전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야 되는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거는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자, 아직까지 유입될 자금, 들어올 자금이 상대적으로 막대하게 많다. 자, 그만큼 폭등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EPC 계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자, 모든 거를 자, 솔루션처럼 제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어디다? 바로 현대건설, 현대건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승기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현대건설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분명하게 잭팟 터뜨릴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3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